고! 달슨의 라이브. 저희가 이번에는 그 이제 유럽 슈퍼리그가 출범을 하면서 현지는 뭐 거의 압도적 반대가 그렇죠. 강하고 예. 이제 국내에는 보니까 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뭐 근데 국내는 그냥 재밌는 볼거리가 생겼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건 안 되건 간에 재밌겠다. 예. 아니 현재 그 싸우는 것도 보는 재미도 있고. 저들끼리 막 싸우네. 슈퍼리그 갖고 그다음에 슈퍼리그에 어쨌든 현재 12팀의 이름만 놓고 보더라도 와, 저 팀이 맨날 주중에 경기에 재밌겠다 이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뭐 찬반에 대한 의견도 좀 얘기를 했었고 아니면 현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비판적인 게 왜 비판적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엔 그냥 이거를 왜 만들려고 했는지 찬성하는 입장만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뭐 그동안 뭐 게리 네빌이라든지 퍼디난드라든지 막 욕하는 거 많이 들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비판론은 많이 저희가 소개를 했으니까 왜 만들려고 했으며 또 이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왜 찬성이냐 이거를 얘기할 건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이 초대 유럽 슈퍼리그 회장이 페레지가 된 거죠? 예, 그렇죠. 레알. 페레지 회장이 또 언급을 했다며요. 예,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나선 거죠. 우리가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예, 그걸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설득 작업에 나선 거죠. 자, 그러면 페레즈 회장이 이야기한 거는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만들면 좋아요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나도 맞아. 나도 저 얘기 때문에 나 저거 찬성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충 요약을 해보니까 페레즈 회장이 이야기를 한 9가지 이유를 좀 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다 망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 살리려고 하는 거다 축구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클럽 재정 자체가 지금 특히나 안 그래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축구 구단들이 그 재정 수입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유럽 축구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유럽이 축구 갖고 해먹을 수 있는 거는 파이를 다 뜯어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륙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유럽 축구 시장이 조금씩 주춤주춤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나오면서 빵 더 어려워졌다. 오케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현재 슈퍼리그에 참가 의사를 밝힌 12개 클럽 있잖아요. 그 12개 클럽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50억 유로의 손실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예요? 50억 유로? 50억 유로면 6조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돈. 그렇게 손실을 봤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대로면은 공멸하게 생겼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곧 망하게 생겼다. 바르셀로나가 그 가장 타격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라포르타 신임 회장, 이제 부임할 회장도 이를 인정하고 슈퍼리그 창설에 그 찬성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손을 잡았다. 바르셀로나가 있어야지 레알 마드리드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굉장한 적이지만 공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 페레즈랑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우리가 나선 거야.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축구를 보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나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사안하고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원래 어제 그 감스트 방송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건데요. 여기서 하세요. 예, 이게 최근 실제 근데 이건 단순히 축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스포츠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예, 요즘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은 모바일로 게임을 하고 그리고 그냥 한 경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 축구 개혁위원회 여기서 축구 경기를 30분 1시간 이내로 자르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2시간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못한다. 그래서 슈퍼리그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TV에 요새 프로들이 아니 1시간짜리 프로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지겨워서. 그리고 클립으로 쪼개서 봐요. 맞아요. 3분, 5분, 10분.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젊은 층들이 축구를 보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젊은 층들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를 모색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골도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센팀들끼리 모여서 더 격렬하게 부닥쳐가지고 축구로부터 약간 멀어져 가고 있는 게임 쪽으로 많이 간 우리 젊은 층들을 더 끌고 오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쨌건 빅클럽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흥미 요소도 생기는 거니까 매 경기가 빅경기라는. 그렇죠. 이 요소가 어찌 보면 그 바다 건너서 우리 쪽에서 재밌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리그를 보면서 국내 여론 중에 상당 부분이 재밌겠는데? 이 여론이 사실 이거죠. 나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고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참여를 빅클럽들이 했잖아요. 네. 근데 빅클럽들이 망하면 실제 전부 망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부터 일단 살아야 전체가 살 수 있다. 일단 이 발언이 굉장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현지에서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축구하면은 하는 얘기들이 팬이 있어야 축구도 있을 수 있고 팬이 있어야 구단이 존재할 수 그쵸.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본 레토릭인데. 예. 근데 이제 페레스회장은 역으로 구단이 있어야 팬도 있을 수 있다. 구단이 망했는데 어떻게 팬이 있을 수 있냐. 이게 근데 완전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거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레토릭으로 써왔는데 야 팬이 중요하지 했는데 페레지가 구단이 없으면 팬이 어떻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구단이 망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네. 예. 이 발언은 상당히 근데 그만큼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페레즈 회장도 예 세게 나온 거네요. 이거 뭐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진짜 좋아요. 위기다. 좋아요. 자 네 번째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야 돈이 다 니네 쪽으로 몰아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세요? 저희는 돈 벌어가지고 다 나눠줄 겁니다. 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그 연대 기금을 이제 뭐 리그들에게 이제 배분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분되는 금액이 챔피언스리그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제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하는 낙수 효과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넘쳐서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낙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만의 다 그게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예. 자 다섯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게 사실 여러분들 저 우에파 저 관계자들 한번 들어보세요. 1955년에 유러피언 챔피언스컵 그러니까 지금 챔스 전신 유러피언컵 할 때 니네 처음에도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네. 무슨 문제 있었어요? 다 흘러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러피언컵 같은 경우는 그 레알 마드리드 그 위대한 회장으로 불리는 베르나베우 있잖아요. 그 베르나베우하고 르키프 그 프랑스 정론지 르키프하고 둘이 이제 사실상 이끄는 거예요. 유에파는 그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둘이 이제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유러피언컵을 그래서 르키프에서 초창기는 챔피언들 부른 게 아니고요. 유러피언컵에 어울리는 팀들을 초청을 하는 식이었어요. 초청 팀들. 예, 그래서 했다가 이제 챔피언들의 그걸로 이제 바뀌어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바뀔 때도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1992년. 예, 그때도 그러니까 그 FA 쪽에서는 전통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팬들도 반대하고 했는데 스카이랑 이제 묶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루퍼트 머독이 유료화하면서 그 돈으로 프리미어리그랑 결합하면서 유료화 정책으로 번 TV 중계권료가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들어가고 프리미어리그가 다시 선수를 사서 TV와 저 프로리그가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면서 프리미어리그가 팡 뜨는 계기가 됐던 거죠. 특히 그때 이걸 처음에는 반대했었다. 그때가 잉글랜드 축구가 최대 위기였었거든요. 힐스보로 사태랑 그리고 또 헤이젤 참사 이런 것 때문에 유러피언컵에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고 제재받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진짜 무너져 가던 리그가 도리어 그때부터 외국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릭 칸토나라던가 베르캄프라던가 그런 선수들 데려오고 또 이제 외국 명장들을 데려오면서 그러면서 재건에 성공을 했던 거였거든요. 망해가던 잉글랜드 축구가. 그러니까 변혁을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흐름을 못 쫓아오는 거지 하면은 바뀐다. 모든 그 개혁은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955년과 1992년을 떠올려봐. 챔스 처음 시작할 때하고 프리미어를 처음 시작할 때 다 변화한다 그랬더니 니네 뭐라 그랬어? 뭐 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반대했잖아. 근데 그 변화들이 지금 이렇게 유로축구계를 키운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이거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또 가야 될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92년은 제가 이제 첨언해서 넣은 거고요. 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뭐 우리 슈퍼리그 참가하게 되면 국가대표 월드컵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라고 했다며요. 페레제장이.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 솔직히 말하면은 그가 가장 큰 마찰의 원인은 대표팀 경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대표팀 경기가 워낙 많아지니까 클럽들은 클럽 경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던 게 슈퍼리그가 이렇게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팀들과 피파나 우에파랑
갈등이 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대표팀이 실제로 골이었다. 그 네. 얘기라는 거죠. 오케이. 예.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슈퍼리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그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 클럽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그래서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나눠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클럽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대표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 명확한 이런 건 안 나왔잖아요. 예, 청사진은 안 나는데 큰 문제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대폭 줄일 겁니다. 만약에 되면은. 저 국가대표 일정을 예. 나도 줄일 거라고 봐요. 예.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리고 그렇게 양보를 하겠지 서로가 약간씩 양보를 예. 뭘 할긴 할 거야. 예. 그리고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하겠다는데 슈퍼리그 참가 선수들을 못 합니다. 그거. 네. 그러면 월드컵 망해요. 자, 좋습니다. 7번째. 아니 이런 얘기들 우에파 니네 투명 있게 운영을 하지 그러면 니네 좀 문제 있지 않았어? 이런 우에파의 운영의 문제도 결국 슈퍼리그 출범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투명하지 못했다 니네가 그동안. 예. 이거는 뭐 일단은 페레스 회장의 주장입니다. 예. 나중에 팩트는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UEFA 중계권료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떨어지는 몫이 20%밖에 안 된다. 80%가 대체 어디로 갔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예, 그 이거는 조금 페레스 회장이 어떤 식으로는 자기네들 좋게 이제 프레임을 짠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럼 그거는 이따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명문으로 들었군요. 이번에 요거 슈퍼리그 출범시키려고. 자, 8번째. 사실 그동안의 몸값이 너무 폭등해서 지금 유럽 리그가 인건비 때문에 죽어나 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상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 FFP 룰이 사실상 그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 룰이 사실상 그 유명무실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건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건데요. 프리미어리그가 평등한 리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계권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2시즌 동안 가장 이적료 지출이 많았던 구단이 에스턴 빌라입니다. 2시즌 기준으로 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가 중위권 구단들도 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하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선수 영입을 하려고 하는 팀들이 많아지고 돈이 돌면 당연히 몸값은 올라가죠. 거기다가 이제 중위권 구단들이 나름 스타급 선수를 영입을 거의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결국 돈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돈과 돈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계속 발생을 했다. 연봉에 있어서도 거품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식 왜냐면은 슈퍼리그를 하면 단일 리그잖아요. 단일 리그면은 그렇죠. 하나의 리그죠. 예, 그러면은 규정을 만들기도 쉬운 강등도 거고, 없고. 예, 관리하기도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 12개 팀, 나중에 이제 3개 팀 더 추가하면 15개, 나중에 또 5개 더 하면 총 20개 팀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일 리그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일 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거품을 빼버리겠다. 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샐러리 캡 제도. 미국식 샐러리 캡.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이거 미국인데요, 그러면? 네. 미국 스포츠 되는 건데 완전히 승격 강등 없고 샐러리 캡 도입되는 게 미국 스포츠 아닙니까? 네. 다친 리그?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네. 자, 또 이제 뭐 9번째는 지금은 뭐 이게 1부 리그 해가지고 20개 팀만 슈퍼리그 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다 슈퍼리그 껴줄 거예요. 2부 리그도 만들 거 이런 얘기도 했다며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했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심판 싹 가야겠다. 그 못하는 심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능력 없는 누구요? 심판들 갈아치우고 누구요? 뭐 많잖아요. 대표 한 명만 얘기해 줘봐요. 뭐 딘이라던가 뭐 딘친. 예, 뭐 그런 사람들 싹 갈고. 야, 요거는 너무 저기 대중 여론에 편승한 거 아닙니까? 팬들이 와 딘친이 나간대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것도 지금 그렇게 말은 했지만요. 저는 기계화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AI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슈퍼리그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미국은 사실 비디오 판독 이런 거를 이미 진작에 많은 스포츠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어쨌건 이게 다 미국 약간 시스템 지금 우리 얘기하지만 다 보면 미국의 문화, 미국의 시스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심판이 있더라도 어쨌건 기계의 관여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 예.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젊은 층에게 축구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겠다. 이건 우리가 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슈퍼리그에 대한 약간 부정적 여론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지금 뭐 긍정적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페레즈장이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대처될 수 있어요라는 설명을 했어요. 네. 여기에 약간 좀 사실 근데 좀 맹점이라고 할까 아니면 약간 좀 그래도 지적하고 싶은 게 좀 있으시다면. 네. 20% 중계권료밖에 안 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다 이제 그 파이낸셜 저거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발표를 해요. 한 시즌이 끝나면 그 전 시즌 거를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2018-19 시즌 발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그래서 다 PDF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다 보신 겁니까? 예. 정말. 그런데 우리 부버지.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 뭐 여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 적어왔거든요. 예, 누나 너무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내역들 다 적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벌어들인 수익의 80%가 구단들에게 갔습니다. 그냥 잘 갔다. 네. 뭘 배분을 안 80% 해. 이상이 5%가 참가팀에게 배분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에게 조금 왔다는 거죠. 그건 나뉘었다는 거죠. 그 얘긴 거예요. 왜 우리가 훨씬 더 잘 나가는 팀인데 우리에게 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골고루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목이 줄어들었잖아 이거죠. 그거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까놓고 말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많이 벌겠다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더 커요. 당연히 있죠. 예. 그게 거기다가 심지어 그 외에 뭐 거의 이벤트 주간 비용도 있고 또 협회 운영량 인건비까지 다 하면은 이게 팩트로 조지니까 할 말이 없네. 여기 무슨 숫자를 이렇게 또 잔뜩 써놨습니까? 그러면 이제 95% 이상이 사실상 그 수익을 지불을 한 거거든요. 지출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떼면요. 4천만 유로 정도의 적자를 봤어요. 도리어. 누가? 우에파가요. 대회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무슨 우에파에서 돈을 떼먹은 게 아니라 우에파는 적자까지 봤는데 어쨌든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우에파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개편하고 경기 숫자 늘리고 100경기 이러려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경기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경기수를 늘려서 수익을 더 파이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에파는 그래서 내 적자 폭이라든지 흑자를 만들겠다는 거고 레알이나 이런 이제 빅클럽들은 야 우리가 어쨌든 돈 많이 쓰고 좋은 선수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에게 돈 더 줘. 아니면 우리끼리 해가지고 우리가 쓴 만큼 돈 벌겠어.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페레스 회장의 이번 그 기자회견이 조금 영향이 상당히 크게 끼치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실제 원래 유럽 현지에서는 다 반대 쪽이 컸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쪽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쪽 팬들이? 왜냐면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니까. 근데 왜 그걸 이렇게 소근거리세요? 예. 반면에, 근데 여기에서도 또. 갑자기 막 옆에서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만은 아직까지도 반대 여론이 80% 이상이거든요. 예. 실제 그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저는 그 페레스 회장의 이번 발언의 가장 중요점은 12개 구단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요. 12개 구단의 팬들을 향한 메시지.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실제 왜냐면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12개 구단주들이 전부 다 사인했고 아무도 발 못 뺀다. 죽어도 다 같이 죽는다. 그 팬들을 향한 왜냐면 글로벌 팬들은 또 그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이 12팀이 훨씬 많으니까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밀고 갈 수 있어. 슈퍼리그 만들어 볼게. 어쨌든 이거 진짜 페르장이 싹 정리하면서 어찌 보면 이 논리 갖고 싸워봐 이런 것도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되게 거가 페레스가 역시 능력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현지에서는 좋습니다. 대단하다. 그것도 어쨌건 본인의 모든 것들 다 털어놓고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어쨌든 그동안 슈퍼리그에 대한 매우 안 좋은 부정적인 소식과 의견들만 많이 전했는데 오늘은 뭐 이거에 대한 찬성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래서 만들었다고 하는 또 페르주 회장의 이야기까지 좀 전했는데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는 요새 막 게임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 유럽 슈퍼리그 얘기가 또 이렇게 저희가 진행되는 거 맞춰서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